볼수록 더 좋은 친구 MBC 충북.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지역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MBC 충북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자,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 오늘은 충주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저희 MBC 충북과 CJB, KBS 청주를 통해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좌석 배치 또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앞서 결정되었음을 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들으면서 열겠습니다. 후보들께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의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네, 기호 1번 김경욱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IMF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 동참한 이래 지금과 같은 국격의 추락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역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세계적인 망신을 사는가 하면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하루 전까지 박빙이라고 국민을 호도하다가 대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의 뇌물수수 의혹이 해외 주요 언론에 보도되고 바이든과 난리면에 대한 국민의 청취력 테스트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일하는 해병대 대령을 징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성은 없고 힘으로 국민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실무 책임자 외에 누구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성취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반드시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충주의 현실에도 눈을 떠야만 합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원주, 음성, 진천, 천안, 아산 등의 도시는 모두 인구가 크게 늘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원과 시장을 독식한 결과 서울에서 100km 정도의 거리의 도시 중에서 유독 충주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앞으로 충주는 인구가 줄어드는 소멸지역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충주 시민 여러분, 정치인 한 명의 역할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번 총선에서 충주의 정치 리더십을 교체해야만 충주가 발전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젊은 일꾼 김경욱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종배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2분 드리죠.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종배입니다. 그동안 충주시장에 이어 3선 국회의원까지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줄곧 여러분 곁에 살면서 여러분의 어려움에 기울여왔고 충주 발전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매년 국비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했고 올해도 역대 최대인 8,38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확보한 국비 예산 총 5조 8,600억 원은 지금 또 충주 발전을 위해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국비 예산 확보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국립충주박물관 유치를 비롯해서 총 32개의 국가 공공기관을 유치했고 산단 조성과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작년 말에는 충주의 수도권 시대에 막을 올렸습니다. 충주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에 도착 가능한 충주 판교간 직통열차가 개통했고 수서광주간 전철이 완공되면 충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 충주가 도약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과 지선에 승리하면서 집권 여당이 되었고 도지사, 시장이 우리 당 소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이 손잡고 지역 현안들을 해결할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저 이종배에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한 충주 발전의 기틀을 사선에 더욱 강력한 힘으로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출마의 변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의 주요 공약을 듣고 이에 대해서 서로 검증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한 후보께서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시면 상대 후보가 30초 동안 이에 대해서 검증 질문을 하시고 또 이에 대한 답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질문 답변을 한 차례 더 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종배 후보 먼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충주를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 자족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충주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해서 기반 구축을 위한 센터와 유량 기업을 유치하고 국가 산단, 스마트 그린 산단 등 많은 산단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 선도시 육성, 기회발전 특구 지정, 농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서 충주의 산업과 농업 발전을 국가 차원에서 이끌겠습니다. 둘째, 충주를 교통 물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군에서 전용하던 중원 공공비행장의 활주로를 민간에 개방해서 항공 물류 허브 공항을 조성하고 대규모 물류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철도 복선화, 판교 열차 증차, 과천 충주 민자고속도로 건설, GTX 노선 충주 편입을 추진하고 추진 중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충주를 세계적인 명품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충주가 문화도시, 온천도시로 선정되고 충주호 환경 규제가 풀린 것에 힘입어서 중원 종합 휴양 레저타운을 조기 조성하고 내수면 마리나 개발과 사계절 식물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국립 충주박물관의 조기 완공토록 하고 국립 중원 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문화관광 사업 먹거리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서 교육발전 특구를 조성하고 청신호가 켜진 충주 충북대병원을 반드시 유치해서 충주의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종배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김경우 후보께서 질문해 주실까요? 네, 이종배 의원님 4년 만에 다시 TV 토론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교통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보다 교통 공약을 약 1개월 정도 늦게 발표를 하셨는데 내용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중에 다른 점이 그 충주 비행장 건설입니다. 그 우리나라 항공 수요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충주에서 수도권에 운항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항공 물류의 경우에도 물류량이 많지 않습니다. 또 활주로가 짧아서 대형기를 띄울 수 없는데 어떤 상황을 하실지를 답변해 주실까요? 네, 지금 군 비행장이 전체 12개가 공군 비행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8개가 민과 군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주 공군 비행장도 민과 같이 겸용해서 쓰고 있는데 청주 비행장이 지금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370만 명이 됐고 2, 3년 지나면 500만 명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류 항공으로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우리 충주에서 좀 보완도 하고 그리고 충주를 이제는 군만 이용하지 않고 이젠 충주 비행장도 민간이 같이 이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그리고 고도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제한 이런 것으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충주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민군이 같이 이용하는 비행장 운영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충주를 이젠 고속교통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교통물류 중심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육로만 가지고는 어렵고 이제는 항공을 통한 물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당선이 되면 국토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네, 질문하시죠. 항공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그 충주 비행장은 활주로 거리가 너무 짧습니다. 충주 비행장에서는 그 대형 화물기를 띄울 수 없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충북대 병원 유치를 다시 공약을 하셨는데 2017년에도 MOU를 한번 맺었다. 지금 7년 동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그 발표 시점을 작년 말에서 총선 이후로 미룬 거로 봤을 때 그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유치하실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활주로는 더 연장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선 이 활주로에 맞는 비행기를 띄우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말씀 또 질의하신 충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은 반드시 우리가 유치해야 할 과제입니다. 충주에 상급병원이 없어서 치료 과정 사망률이 높고 멀리까지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민들에게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아마 김 후보도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MOU를 체결했다가 충북대 병원 측에서 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좀 추진이 지연됐다가 지금 병원장님께서 오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돼서 예타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타에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뭐 선거와 관련해서 뒤로 늦췄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충북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꼭 예타를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경욱 후보의 공약을 듣고 이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역시 이분입니다. 공약을 먼저 발표해 주실까요? 네, 그 개별적인 공약보다도 중요한 것은 충주가 어떤 지역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득 4만 불의 부자 도시를 충주의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과거 충주는 서울과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지금은 정체되고 가난한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을 유치하며 또 관광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주민이 유입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나 교육과 같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길이 충주가 살 길입니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고속철도와 GTX와 같은 새로운 교통에서 먼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주의 GTX를 연결하고 중부 내륙선을 서울과 부산 간 고속철도가 오가는 제2경부선으로 격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와 과천을 연결하는 직선 고속도로를 재추진해서 주변 도시보다 1분이라도 빨리 서울에 도착하게 하는 길만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그 충주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때문입니다. 단월 취수장 주변의 상수호 보호구역을 해제해서 수변 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충주호의 경우 제천과 단양 이상으로 유연하게 규제를 운영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리조트와 수상 레저 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에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만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해야만 합니다. 구도심과 수안부에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를 민간 투자로 유치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이 되지 않도록 출산과 의료 등에는 공공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 투입해야 됩니다. 저 김경욱은 이와 같은 공약을 통해 충주를 1인당 소득 3만 불이 넘는 부자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종배 후보 질문해 주실까요? 네, 김 후보님. 공약도 많이 발표를 하셨던데 문화관광 공약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충주 국립박물관과 연계해서 탄금대 시립수목원 신설을 한다고 하셨고 시내권에서부터 케이블카를 설치했다고 공약하셨죠. 제가 어렵게 유치한 국립박물관과 더불어서
탕금대 수목원을 설치하겠다는데 이게 되면 뭐 참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좋은데 탕금대가 명승지. 네. 뭐 주요 내용은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예, 답변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탐금대를 비롯해서 그 탐금 호일원입니다. 조정뒷댐을 주변으로 조성된 이 부분은 정말 충주의 보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지역을 제대로 활용해서 충주 관광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탐금대 주변 그 과거 무술공원이 있던 지역은 그 충주시 당국에서 좀 잘못된 투자 유치를 통해서 굉장히 그 노력의 낭비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곳은 시민들이 그 가까이 찾으실 수 있고 또 외부의 관광객들도 오실 수 있도록 그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공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케이블카와 같은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탕금호도 그렇고 충주호도 그렇고 굉장히 접근 시설이 불비합니다. 또 볼거리가 많이 없는 상황인데 그 많은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효과를 본 케이블카 설치를 적정 지점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충주를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충주는 그 두 개의 남한강과 달천강 두 개의 강이 감싸고 있는 수변 도시입니다. 이런 수변의 관광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길만이 그 충주의 관광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보고 저희는 그 탕금대 주변 지역을 핵심 지역으로 수목원 조성을 통해서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충 질문해 주실까요? 예. 네, 네. 저는 이제 충북대병원 이번에 공약에 또 반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꼭 이거는 꼭 있어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공약에 반영해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김 후보님 보니까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고 다른 그렇던데 이 상급병원 유치 계획 또 이런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 네네. 그 충주의 의료 현실이 대단히 열악하고 또 시민들께서 불안한 상황에서 생활하시고 계시다는 점은 우리 이종배 의원님이나 저나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충주의 현재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시장 규모로 볼 때 그 세 개의 종합병원이 현재 두 개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만 세 개의 종합병원이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급병원은 전국에 불과 40여 개가 있을 뿐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하나 정도가 있고 충북에는 충북대병원 하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충주의 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응급의료체계 또 출산과 관련된 소아병동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방법으로는 역시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주시의 예산 중 의료 예산이 약 17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 한 2배 정도만 투입하면은 더 이상 충주에서 응급의료 환자가 충주에 사는 이유로 돌아가시거나 잘못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확충이 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건국대병원과 충주의료원에 좋은 의사를 모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 공공 투자 재원을 응급의료 체계 또 출산 체계에 집중 투입하는 방법이 저의 보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공약과 이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께 드리는 사회적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충주 시민들이 맞닥뜨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겠고요. 또 아울러서 이에 대해서 두 후보들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경욱 후보부터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장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이 가장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충주는 지난 10여 년 이상 정체되어서 별다른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충주의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주시가 산업단지를 열심히 건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산업 정책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의 산업단지에는 저임금에 기반한 하도급 업체 위주로 산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그 충주의 제조업 종사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3,975만 원에 불과합니다.
진천의 경우에는 4,787만 원입니다. 음성은 4,507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역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주는 소득이 낮아서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IT나 BT, 데이터 센터 등과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충주 젊은이들이 고소득을 받게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충주가 가진 천혜의 관광 자원이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탕금호와 달천강을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서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충주회 중앙부처가 가하는 규제는 충주와 제천 단양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천 단양은 활용 위주로 충주호 정책을 추진하고 충주에서는 보전 위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확 바꿔야 됩니다. 충주의 1인당 지역소득이 제조업을 육성한 진천 음성은 물론 관광에 적극적인 단양보다도 낮은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종배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충주는 수도권에 연접해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명 자체도 대한민국 중심고을입니다. 그러나 경부축을 바탕으로 개발된 교통망이 충주를 비껴감에 따라서 충주는 발전해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충주의 고속교통망 확충은 무엇보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고속교통망 확충에 진력해 왔습니다. 중부 내륙선 철도 개통에 이어 모두가 어렵다던 충주 판교 열차가 지난해 말 개통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 제가 정부에 주도적으로 촉구해서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지난해 8월 기본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꿈을 앗아간 경부선 시대를 마감하고 충주의 수도권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충주의 지리적인 장점 그리고 고속교통망을 이용해서 충주 발전을 완성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철도, 고속도로 등 고속교통망을 더 확충하고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한 충주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서 충주를 교통물류 중심 도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교통망을 이용해서 미래 첨단 산업과 문화관광 산업을 진흥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충주를 찾는 그런 충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주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했는데 그래도 상급병원 유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충북대병원 충주부는 건립추진위원장을 맡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지요. 각 후보께서 한 차례씩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와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서로 간의 주도권은 충분히 인정해 주시되 또 서로 질문과 답변이 한 1분 정도씩 충분히 좀 주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한 30초 정도 꼭 보장해 주시기를, 그렇게 오고 가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후보께 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경욱 후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 시작해 주시죠. 7분 가겠습니다. 네, 이종배 의원님. 네. 오늘은 3월 26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천안함 폭침 된 날. 예. 14주기죠. 네, 4년 전에 저한테 같은 질문하셨기 네.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예. 오늘은 그런 뭐 안보나 색깔론보다는 충주 발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배 의원께서는 예산을 잘 따오는 의원으로 아주 뭐 자부를 하고 계십니다. 2024년 국비 예산 8,381억 원을 확보하고 하셨다고 이제 홍보를 하고 계신데 혹시 이 8,381원 중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사업 5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젠 대규모 다 우리 SOC 사업들이 거의 충주는 우선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외에는 몇백억짜리 제가 유치해온 국가 공공기관들 사업들 이런 사업들일 것 같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은 뭐 SOC인데 작은 사업들이 이제 많이 모여져 가지고 네네. 8,381억이 됐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내역을 보니까 그 생계급여 등 63건 복지 사업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2,800억 정도 제시가 돼 있고요. 뭐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00억, 뭐 집중호우 관련 복구비 491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근데 사실은 그 의원님이 아니라도 이 부분은 편성이 되는 예산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산 규모가 많이 확보된 거는 맞지만 뭐 일부는 뭐 그렇게 될 수도 그래서 이제 있겠고요. 그런 부분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그동안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그 주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이 더딥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 단순히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투입이 돼야 되는데 좀 산발적으로 투입이 돼서 좀 효과가 반감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배 의원님,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로 평가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살기 좋은 도시 예. 순위. 예. 예, 살기 좋은 도시로 뭐 서울 같은 데가 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뭐 주변도. 이제 평가하는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경기도 과천시, 네. 또 뭐 2위가 세종특별자치시, 3위가 서울시 서초구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머니투데이와 관련 연구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사회안전지수에 따른 부분인데요. 그 충주는 몇 등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중간쯤 중간 또는 중간보다 좀 밑에든지 뭐 그 그, 정도 될 거로 생각합니다. 184개 발표 지역 중에 173위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12번째 정도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이제 사회 안전 등급이 최하 등급인 2등급입니다. A, B, C, D, E 하는. 또 충북도 내에서도 전체 11개 시도 중에 9번째입니다. 충주보다 이 사회 안전 지수가 낮은 곳은 괴산과 제천밖에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장과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긴 시간을 재직하신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충주가 살기 좋은 도시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뭐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우선 그동안 충주의 교통망이 좀 열악했던 점이 첫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제가 이제 충주가 좀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119 특수구조대, 충청, 강원도 119 담당하는 119 특수구조대도 유치해 왔고 화학재난방재센터도 유치를 해 왔습니다. 저는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이제 서서히 안전한 도시가 되고 또 교통망 확충해서 이제는 충주에 기업체도 좋은 기업체도 많이 유치하고 관광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건강보건이나 기대를 생활안전 하고 분야에서 이제 있습니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네.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한 가지 예. 질문이 그 의원님께서는 충주는 산업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죠. 산업, 그런데 그 제조업이 매우 취약합니다. 2021년 제조업 생산액을 보면 그 청주가 18조 원이 되고요. 그 진천이 5조 원, 또 음성이 5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반면에 충주가 2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충주에서 대단히 산업단지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고 보고요. 또 충주의 수출액이 15억 6천만 달러에 불과한데 이건 청주의 1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규모가 아무리 차이 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충주가 저부가 같이 제조업에 치중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충주는 지금까지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그런 기업체를 유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교통망이 문제거든요. 고속교통망이 확충만 된다면 우리가 골라서도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이제 충주는 그 말씀하신 데 음성, 진천, 청주 이런 데가 교통망이 좋고 그렇습니다. 인력이 예. 좋아서 그러는 근데 건데 교통 문제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로 제가 우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서히 좋아지지 않을까 예, 예. 기대를 하고 또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드리겠는데요. 그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네. 한 3만 3천 달러 예, 정도 3만 됩니다. 달러로 3만 환산하면. 3천, 5천 뭐. 예. 근데 충주의 GRDP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지역별 GRDP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매년 발표되는 예, 예. 건 아니고요. 예. 그래도 뭐이 아닙니다. 그 국가 통계 포털에 보면은 바로 나와 한 있는데 3만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충주는 2만 8천 불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맞았죠. 예, 전국 평균하고 한 5천 불 정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깊은 충주 사회 전체에 통찰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청주는 전국 평균인 3만 3천 불 정도에 달하고 있고 진천이나 음성은 4만 불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충주의 제조업이나 관광 기반이 너무나 지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소득 자체 문제가 되고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1인당 생산액 4만 불 달성을 위해서 비전을 세워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7분의 시간을 다 썼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종배 후보께서 역시 주도권을 가지고 7분의 토론을 이어가 주시고요. 예, 시작해 주실까요? 네, 네. 우리 김경욱 후보님, 이번 공약을 보니까 말입니다. 21대 4년 전에 제시했던 공약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네. 지난 21대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공약도 많이 제시를 하셨어요. 원도심에 5천억을 투자하겠다. 대기업을 10개 유치하겠다. 도청 제2청사를 유치하겠다. 또 충주호 동서 횡단 관광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큰 공약을 내세우고 홍보도 많이 하셨어요. 대대적으로 하고 시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주었었는데 이번 공약 발표하신 거에는 그게 빠졌어요. 전부 다. 이런 주요 공약들이. 앞으로 더 공약에 집어넣을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안 집어넣으실 건가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실현 가능한 사항 위주로 이제 공약을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이제 당시는 국토부 차관을 현직으로 있다 바로 나왔었고 또 당시 이제 도시재생 분야에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제가 당선됐다면은 이제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움이 저는 지금은 있고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이제 저는 야당 후보이고 야당 그런 후보, 점이 있습니다. 야당 예. 후보라도 그럼 뭐 야당 후보라니까 힘 없으니까 찍어주지 말라 이런 아닙니다. 뜻입니까? 그건 이제 아닐 텐데. 그 어쨌든 도시 재상에 대한 예산 투입 자체가 지금은 좀 줄어들고 실현 있는 불가능하다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기대를 하고 이번에 김경욱 후보님 나와서 또 그런 공약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이 어떤 일종의 희망 고문한 것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좀 한번 사과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드리는 게 제가 옳다고 답변드릴 시간이 생각되는데 있을까요? 그게 예. 도리 아닐까 그 싶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당선됐다면 충주는 정말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그때 4년 전 못지않게 열심히 뛰어서 아주 충주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경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경제에 대해서 공약을 보면 뭐 별게 뭐 많지 않습니다. 혹시 충주시에서 21년도에 발표한 신성장 동력 5대 집중 육성 사업 5가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근데 각 지자체들이 내세우는 그 전략 산업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이 떠오르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무자를 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전부 다 특화해서 발전시키거든요. 그래서 충주에도 바이오 헬스, 바이오 수소,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승강기 이 5가지를 특성화시켜서 발전시키겠다 했으니까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 국회도 같이 나가고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국회의원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을 뒷받침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경제에 대한 걸 보니까 상권 르네상스 2.0을 공약하셨더라고요. 네네. 상권 기억하시죠? 네네. 예, 이번에 공약한 거니까 상권 르네상스 2.0 공약이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충주의 이제 상권들이 굉장히 낙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그 구도심을 중심으로 상권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중소기업부
비롯한 그 여러 중앙 부처들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네. 지원을 받아서 그 상권을 다시 재활성화하자는 글쎄 취지로. 이제 그게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제가 이제 산자에 있어가지고 잘 네네. 알잖아요. 네네. 그리고 2021년도에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을 충주에 유치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이영 장관, 차관 모두에게 다 설명을 하고 해서 유치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이름이 없어졌어요. 네네. 다 없어졌어요. 상권 르네상스 2.0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고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바뀌었고 지금 충주시에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없어진 사업을 공약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공약하는지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 중기부의 그 지원을 계속 이제 받는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중기부 취지로. 지원도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지원이 네네. 없어지고 그 과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혹시 네, 한번 체크를 바꿀 수 해보겠습니다. 있으면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김종현 후보하고 야권 단일화 하셨는데 네네. 네. 경선에서 승리한 거에 대해서 축하를 고맙습니다. 드립니다. 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해체된 통진당의 구신인 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야권 단일화했으니까 진보당의 뜻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총선에 한해서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통진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입니다. 제가 주도권이 가지고 있죠. 그래도 어저께 TV에 나와서 손을 잡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겠다 그러는 게 꼭 그 선거에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보당이 김종현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 같은 것들도 잘 챙기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진보당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보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닌 뜻으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아이고 저는 당연히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소행으로 믿고 있고요. 그 진보당과의 연대 또 어제 기자회견한 부분은 공정선거에 대한 캠페인을 같이 추진하자는 거였습니다. 정책 네. 부분은 전혀 다른 당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맹정섬 예비후보가 충주를 떴다방으로 여기는 정치인이라고 김 후보를 지적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재판 중인 거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두 분께 주도권 토론을 드립니다. 그때 못다 하신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두 분께 드리는 사회적 공통 질문으로 잠시 열기를 시켜가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게 이제 지역민들의 표심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 일면으로는 이제 국민의 표심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국회의원 각 개인이 또 나라의 헌법 기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후보자의 소신과 좀 다르거나 또는 이 지역의 불리한 정책 같은 것들이 만약 당론으로 채택될 경우에 두 분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에 대한 평소 소견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좀 들어볼 텐데요.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종배 후보께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종배 후보의 답변 2분 시작해 주시죠. 네. 당에서 당론으로 정한다 하면 이 지역 현안이라든지 국가 현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정할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당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저는 다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당론으로 정할 때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건지 저는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당론이라면 채택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같이 이제 다선 중진이라면 우리 당에서도 의견을 좀 중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항상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점을 염두에 둬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우리
의총에서 드리고 그게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또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늘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당에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당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부득이 당론과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들의 의견이 다르게 결정이 된다면 저는 제 소신껏 나갈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칫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달리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경욱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그 헌법 제46조 제2항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 또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강화를 추구하는 당입니다. 또 상향식 당론 형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살아있는 정당입니다. 그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지역 여론과 배치되는 당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저희 정당 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이익과 부합하는 당론이 채택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 당론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지만 양심에 반하는 중차대한 사항이 있거나 또 우리 지역민 모두에게 큰 손실을 주는 사안이 있다면은 저는 소신껏 표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절대적으로 양심에 반하는 사항은 소신껏 표를 던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1대 국회를 비롯해서 역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무조건적인 당론의 추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공천권과 관련이 됩니다. 그 당 대표,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예속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공천권에 목매이지 않는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을 많이 국회로 진출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대폭 낮추고 그 지자체장과 같이 3선 이상의 출마를 제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못다한 내용들도 좀 있으실 텐데요. 각자 한 번씩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와 자유롭게 또 답변 시간 충분히 좀 인정해 주시면서 토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간은 7분씩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이종배 후보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좀 전에 질문하려도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맹정섭 예비후보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충주를 떴다방으로 여기는 정치인은 충주를 대표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우리 김경욱 후보께서는 지난 2020년에 처음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여서 하고 계시다가 이제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가서 있다가 정계 탈당을 먼저 하셨죠? 탈당을 하시고 그리고 정계 은퇴 선언했던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분에게 이제 충주의 미래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셔야 될 때 되지 예. 않나 생각합니다. 그 존경하는 맹정섭 이제 전 후보님께서는 그 이제 경선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도와주시고 또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하셨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맹 후보님께서 제기하셨던 제가 충주를 떠났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총선이 끝난 다음에 바로 충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역위원장으로서 약 1년 가까이 활동을 계속했었는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으로부터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인천공항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천공항의 그 사장직을 수락하고 충주를 부득이 떠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이전 정부에서 그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대단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형사 기소를 당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차에 그 이제 공항의 사장으로서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부득이 탈당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용기를 더 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점이고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충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총선에 나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재판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재판은 저희가 인천공항과 그 당시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했던 그 갈등 과정에서 제가 단호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했던 부분인데 당시 상대방이 그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만 인천지검에서 무혐의로 끝이 났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그 윤석열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정치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현재 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걱정을 하고 충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처분 신청을 그 골프장 측에서 해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초기 단계 가처분. 네, 어쨌든 그렇게 됐던 걸로 봐서 좀 무리하게 단전단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때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제가 주도권 가지고 있으니까 제 말씀 듣고 또 필요할 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비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기소됐던 거고 지금 재판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결과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재판 받으시는 분은 나는 뭐 깨끗하다, 나는 뭐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결과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혹시 국회의원 뭐 직위를 갖더라도 그 직위가 그대로 갈지도 또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우리 한 가지 아까 조금 전에 질문을 못한 게 있는데요. 그 공약에 보니까요. 공약에 노벨 문학 박물관을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공약 노벨 문학 박물관 기억 안 나십니까? 지난번 이번은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예. 이번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했습니까? 예, 지난번에는 확실히 했었고요.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면 말고요. 뭐 다시 확인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례대표에도 이제 진보당이 거기 3명이 당선권에 들어가 있고요. 어쨌든 진보당하고 같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건 김 후보가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 해서 조국 씨가 이제 대표를 맡아서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연대하기로 중앙에서는 이미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조국 씨는 지금 2심까지 유죄로 판명이 됐고 그래서 이런 범죄자와 범죄 집단과 연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검찰권을 무리하게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케이스도 그렇고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항을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든지 또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또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 진영에 대해서는 한없이 그 무른 잣대를 들이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잘 판단을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노벨 문학 박물관을 제가 찾았는데요. 이번 22대 발표 공약에 문화예술 분야에 3번째에 있습니다. 노벨 문학 박물관 유치. 이제 첫 번째가 원도심 재생과 연계해서 역사 문화를 복원하겠다. 두 번째 충주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다. 세 번째 노벨 문학 박물관을 유치하겠다 이거는데
후보께서 잘 모르신다. 그거는 다시 그러셨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글쎄 이게 노벨 문학박물관을 좀 충주에 유치한다는 게 뭐 여건상 잘 안 맞는 것 같고 박물관이라면 그런 유물 같은 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 뭐 충주에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들 네. 자, 7분의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김경욱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충주 발전을 위해서 아주 정책 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주로 이제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셔서 굉장히 이제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서 2023년까지 300만 원 이상 이종배 의원님에 대한 고객 후원 명단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을 후원을 하면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박혜수 현 시의회 의장님이 2천만 원, 또 강명철 의원님이 1,000만 원, 김용석 의원님이 1,340만 원, 정용학 의원님이 400만 원, 고민서 의원님이 2천만 원, 서원복 의원님이 500만 원, 조보영 전 의원께서 310만 원, 토탈 7,550만 원에 이르는데요.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이렇게 성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공인들이고 전현직 시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제1조에 보면은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서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후원 받으신 결과를 보면은 누가 보아도 공천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지요? 저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돈을 내라는 적도 없고 또 후원금을 그런 대가로 받아본 적도 없고요. 공천 대가라고 얘기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천을 하기 전에도 또는 뭐 하고 나서도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요. 만약 공천 대가로 한다면 뭐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후원금을 내겠습니까? 또 그분들은 저에게 한 번 후원금 낸 게 아니고 좀 여러 차례에 나눠서 내기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우리 당의 아주 열렬한 당원이고 또 저의 지지자들입니다. 자발적으로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 정성껏 능력껏 후원금을 낸 걸 가지고 공천 대가니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우려가 없고요.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전혀 우려하실 거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 언론중재위원회도 고발을 했고 네,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을 저도 나올 살펴보겠습니다. 겁니다. 예. 네네. 이와 관련해서 좀 제가 충주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어느 방송에서 이권의 카르텔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주는 개인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밝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관여되는 부분이 주로 시당국 또 지역의 정치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제대로 발전하려면은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을 가장 맛있게 하는 곳이 이제 성업을 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개인적인 학연, 지연, 혈연에 더해서 정치적인 입장이 거기 관련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 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은 다양한 직업군들에서 시의원들이 구성돼야 되는데 주로 뭐 건자재상을 하신다든지 건축업,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출이 돼 있고 그런 분들이 이런 고액의 후원을 하시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기를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의 신고된 재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초에
이제 재산 신고가 공개가 됩니다.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근데 충주의 아파트는 전세 2억 3천만 원을 신고를 하셨고 서울의 강남 아파트는 이제 신고가액으로 21억 원을 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강남 아파트가 2016년에는 5억 2천만 원 정도 신고액이 됐는데 2023년에 21억 원으로 차익만 16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주에 머무신 지가 14년이라는 긴 세월인데 왜 충주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4년 전 토론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좀 입장이 확고하신 것 같습니다. 집을 보유하는 거는 서울이고 충주는 거주용으로 임차를 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보고 정치 철새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마찬가지 입장이 아니신가. 만약에 뭐 의원직에 낙선을 하시거나 하시면은 아무래도 충주를 떠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욱 후보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데 네. 저는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충주에는 집이 없고요. 저는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그 집에 살고 있었고 또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지를 못해서 그 집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분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리고 충주에서 뭐 계속 살면서 충주에서 서울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뭐 충주에는 이제 집도 사고 충주에 거주하고 나중에도 그렇게 할 생각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격이 그렇게 급격히 올린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너무 급격히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래도 이제 큰 혜택을 받으신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네. 떨어졌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떨어져가지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재산이 지난해보다도 훨씬 떨어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도 이제 초선부터 삼선까지 계속 공약을 내시고 또 공보물을 내시고 하셨는데 그 초선에서 삼선까지 이제 반복되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노인복지청 신설 같은 경우는 3번 연속하셨는데 10여 년 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도 하실지 잘 모르겠고요. 또 재선에서 삼선까지 2번에 걸쳐서 예술의 전당 건립도 공약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주도권 토론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자, 이제 토론 막바지입니다. 두 분의 마무리 발언을 들으면서 마칠 텐데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종배 후보의 마무리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 이종배를 지지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난 10여 년간 오로지 충주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달려왔고 충주 발전 한 우물만 팠습니다. 저는 훗날 충주 발전의 기틀을 만든 정치인으로 기억되고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 위법, 막말하지 않는 깨끗한 정치인으로 남겠습니다. 충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 잘하고 힘 있는 저 이종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신다면 저 이종배가 쏘아올린 충주 발전 더욱 강력한 사선의 힘으로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기호 2번. 네, 김경욱 후보 부탁드릴까요? 네, 선거운동을 하면서 각계각측의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제발 승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정 운영에 대해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들여서 달성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야당의 단일 후보인 저를 선택하셔서 윤석열 정부의 따끔한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충주의 국회의원을 바꿔야만 합니다.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된 충주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주변 도시보다 소득 수준이 현격하게 낮아서 우리 청년들은 충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뛰어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도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와 교육 여건이 불비해서 충주 시민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경욱을 선택하면 충주가 변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충주 선거구 토론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청주 흥덕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로 이어가겠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볼수록 더 좋은 친구 MBC 충북.